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은 이제 수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는 블랙필과 믹타오에 대해서 좀 다루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미국의 연애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왜 제가 믹타오를 지향해 달라고 여러분한테 권고를 했는지 그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연애 시장은 왜 망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 미국의 룰지로에서 나오는 그 멤버들 얘기를 제가 주로 들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혹 제가 종종 이제 찾아본 믹타오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 미국의 믹타오 채널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은요 인구도 많고 한국이랑 사회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여성성의 이상한 면들이 좀 더 잘 드러나요. 특히 한국은 이제 좀 혐중 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틱톡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미국에선 틱톡이 인기 절정입니다. 지금 막 틱톡 영상에 이런 거 따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여자들을 따와가지고 이래서 믹타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블랙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금요일에 답변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요, 한국은요 믹타오를 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는. 몰라요, 제가 하도 미국의 매운맛만 먹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좀 관점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주성치 영화 중에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 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미국의 연애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신 분들 다 알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시장에 가게에 케찹이 3개 있었을 때는 선택이 쉬워요. 근데 케찹이 20개가 나열이 돼 있으면은 손님이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애 시장이 왜 망했냐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SNS가 어떻게 한국의 연애 시장을 교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선택의 역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연애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셀렉터, 즉 선택자는 여성입니다. 여성. 남자가 구애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성들한테 선택의 역설이 작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팅 어플, SNS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SNS가 어떻게 연애 시장을 교란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 얘기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시장이 왜 그럼 특별히 더 이상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의 그 사상은요 한국의 그 사상에 비하면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 그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걸쳐서 제가 뭐 틈날 때마다 이것저것 설명을 했죠. 예를 들면 뭐 이혼법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성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법이. 그게 아마 7, 80년대 그 사상 운동이 일면서 그때 민법을 고쳐버렸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재산분할 거의 무조건 타노스 당하고, 특별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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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남자들이 아이를 다 뺏깁니다. 참고로 그냥 좀 더 덧붙이자면은, 로마가 정복했을 때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로마가 어느 부족이나 집단이나 사회를 정복하고 나면요, 로마가 아닌가? 아무튼 유럽 쪽이었던 것 같아. 정복을 하고 나면은 그 정복 사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가 아들을 양육하는 걸 금지하고요, 엄마가 양육하게 만듭니다. 그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배제된 양육이 남자들을 여성스럽게 키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성스럽게 자란 애들은 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물리적 거세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식의 그런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 2명의 자식이 딸린 싱글맘인데, 그 각각의 자식들이 아빠가 다 다른 싱글맘을 미혼의 남성이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키워주는 게 진정한 남성성이다. 그런 거를 외면하는 거는 남자답지 못한 행위고 더 유해한 남성성이다라고 대놓고 떠들 수 있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성에 대한 애고를 무지 키워놨어요.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6억을 You can have it all. 그래서 여성의 하이퍼미 본능을 마음껏 발산해도 된다. 내가 왜 bigger better deal, 내가 왜 더 좋은 남자가 있는데 내가 왜 환승하면 안 되지? Hypergamy doesn't care. 더 좋은 남자랑 엮일 수 있어? 가야지. 왜냐하면은 여자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여성을 컨디셔닝 한 거를 완전히 해체해버렸다고요. 컨디셔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적 컨디셔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살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건데, 여성에 대한 그런 모든 컨디셔닝을 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속박과 굴레와 억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방종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거의. 물론 미국의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그래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남자들 집단 린치하고 캔슬 문화라 그러죠.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 SNS 차단시키게 만들고 신고 테러 해가지고, 그게 그 유해한 여성성의 일환입니다. 커뮤니테리언이라 그러는데, 롤로타마 씨는, 저는 전체주의라 불러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성성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불편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의 불편한 얘기를 하는 애들은 처단해야 되고, 그게 여자들 사이 그게 여초 사회에서 일어나는 파벌 문화고 기싸움이고 왕따잖아요. 남성들이 싸움이 나면은 거리에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겠지만, 여자들이 폭력성을 발휘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그런 그 사상은요, 여자들은 말도 안 되게 에고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남자처럼 할 수 있다. 여자도 남자처럼 나이 먹고 애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롤로토마스 책 보면은 그런 망상을 믿었다가 불임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사회적 내러티브를 저주화했던 그런 여성 얘기가 나오죠.
그 예를 들면 뭐 여성의 자위 행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멋있는 행위인데 남성의 자위 행위는 번식 도태 탈락 그런 인셀 남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또 사회적 분위기를 양상을 해놨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entitled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어로. 자기한테 자격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당 자신이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한 문장을 얘기할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기고만장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 여자들은. 너무 기고만장해져 있어요. 여자들의 블루필 망상은 그 사상이에요. 그냥 그 사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남녀의 블루필이 남녀의 인생을 망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성의 블루필은요. 남자를 소모하고 희생하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남자를 깎아먹게 만듭니다. 근데 여성의 블루필은 특이해요. 여성을 스스로를 과대망상에 빠지게 만들고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의 인생을 황그리게 만듭니다. 여성이 기본적으로 약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언더도그마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눌러놓고 여자는 올려치기 하고 남자는 내려치기 하고. 게다가 지금 미국 연애시장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70%가 과체중에서 고도비만입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과체중에서 고도비만이에요. 그거는 남녀 불문입니다. 남녀 불문. 그래서 사실 솔직히 한국인들은요 되게 건강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 여자들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뭘 해요? 바디 억셉턴스 운동을 해요. 바디 억셉턴스. 진짜 뭐 미를 떠나가지고 성을 떠나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몸은 이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에요 이러면서 바디 억셉턴스 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이키에 무슨 그런 빅사이즈 모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한국에서 나오는 빅사이즈 모델은요 미국 가면 빅사이즈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근데 남성을 위한 바디 억셉턴스 운동은 없어요. 남성을 위한 빅사이즈 모델은 없어요. 남성은 무조건 식스팩, V테이프, 어깨 딱 벌어지고. 이게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롤러 타마시는요 현재 미국 사회를 가이노센트릭 오더라고 합니다. 가이노센트릭 오더. 가이노센트릭 오더가 뭐냐면은 여성 중심 사회, 여성 중심의 질서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상의 지상 낙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자 이제 감이 오죠. 미국 연애 시장이 왜 엿됐는지. 여기다가 이제 SNS와 선택의 역사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남성들이 좀 탐할 수 있는 여자라고 할 만한 인구수가 애초에 별로 많지도 않은 데다가요. SNS나 데이팅 어플이 있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 로컬에 알파가 한 명 있어. 근데 SNS나 데이팅 어플이 생기니까요. 그 미국 내에 있는 100명, 1000명의 알파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알파가 여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접근도도 높아졌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알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도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요. 한국 사회보다 되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분방해요.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선 캐주얼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는 게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서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결혼 생활도 오픈 메리지라는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선 굉장히 기암절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는 롱텀 릴레이션십 LTR이라고 NTR 아니에요. LTR이라고 아예 롱텀 릴레이션십을 따로 정의를 해요. 근데 한국은 디폴트가 그냥 롱텀 릴레이션십이잖아. 연애도 다 롱텀을 생각하고 사귀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여자가 성적으로 자유로움, 내 하이퍼모비 본능을 마음껏 실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그거를 오히려 응원하고 부추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그 사상이 나온 사회 분위기랑 합쳐지니까요. 그 레드필 문구 중 하나죠. 알파 시드 베타 니즈를 여자가 훨씬 더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타적 측면이 미국 여성들이 상당히 잘 해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기업에서 여성들 할당해서 우대를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들이 하도 좌경화돼 있고 하도 그 사상이랑 PC가 판을 치다 보니까 미국 대학에 그 세이프 존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 공간이 있잖아. 게다가 학비 천문학적으로 비싸죠. 여러분 빅쇼트 영화 보면 그런 데서 나오죠. 이 연방할 은행들이 평생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얹어진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룰 지로 쇼 중에 그런 쇼가 있어요. 도대체 남자다움 남자 알파남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그 웃긴 짤방이 나와요.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짤방인데 제가 이거 찾으면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미국에서 남자가 여자랑 LTR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 중 하나가 여성의 그 학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가 이 학자금 대출을 탕진시켜주겠다고 그런 공약을 한 것도 있거든. 여성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성비를 그 학자금 대출자 성비 보면은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거의 60에 가까워 있습니다. 이제 거의 6대 4에 가까워졌어요. 남자가 4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잖아. 여자는 낮춰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 남성들 청년들이 그 로스트 보이 제너레이션 그 세대가 대학을 기피하는 거를 조던 피터슨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낮춰서 결혼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평균적인 학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좀 더 이제 배타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은요 역시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의 온리팬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리팬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아프리카 BJ 같은 건데 좀 더 수위가 높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학을 때려치고 온리팬을 하겠다고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대학을 때려치고 그거 하는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도 꽤 있었고요. 작년 재작년은 트렌드였어요. 핫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온리팬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뿐만 아니라 미국은요 그 여자가 비대면으로 성을 파는 이코노미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왜 베타 게임을 하는 남자들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베타적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타남들한테 섹스를 안 해줘도 알아서 훨씬 더 많은, 과거에는 한 명 만났잖아. 오프라인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수만 명, 수백만 명의 베타남들이 찾아와서 섹스도 안 해줬는데 알아서 돈을 갖다 바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 스트립 클럽 산업이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문 닫는 곳이 많아진대요. 이게 다 온라인 그 웹캠 서비스에서 그 시장의 지분을 채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배타적 측면도 해결되다 보니까 마침 우리 시청자들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책이 욕망의 지나 보면은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화적으로요 여자들이 배타적 측면이 해결이 잘 된 사회일수록 여자가 훨씬 더 문란해지고요. 여기 보면 이거 무슨 자 이거 대충 보면요 왜 여자들이 그 사상을 가진 여자들이 그 정신병에 걸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들 보세요. 이 책들 보면은 이런 책들만 읽으면요 남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 봐봐요. 왜 여성은 사회주의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책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안 읽어봐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성이 배타적 측면이 해결되면 즉 사회주의 낙원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냥 그저렇게 벌면은 여성이 좀 더 마음껏 하이퍼거미 본능을 알파적 측면을 마구마구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은 사회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무슨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파생물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다 타당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성성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남자들은요 경쟁을 하고 그 하이라키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성은 수평적인 걸 좋아해요. 하이라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배타적 측면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해결이 돼요. 미국 여성들이. 왜냐면 일단 평균 GDP도 높거든. 막 여성 우대해주고 직장에서 사기업인데도 막 할당제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여자들이 할당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왜 여경을 하고 싶어 할까? 여자들이 왜 사병은 싫은데 여군은 하고 싶어 할까? 왜 여자들이 그런 뭔가 공무원 끼가 있는 것만 하고 싶어 할까? 박봉인데 왜 안정적인 걸 원할까? 제가 얘기했죠. 여자들이 한평생 그 여자들의 일생에서 하이퍼거미 알파적 측면을 추구하는 시기는 매우 짧다고요. 여자들의 인생 전반의 대부분은 다 배타적 안정성, 세큐리티를 추구하는 게 여성들의 성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JP 모건 이게 아마 롤로 타마시 4권에 인용이 돼 있을 거예요. 책 4권 롤로 타마시의 Rational Religion 네 번째 책에 아마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JP 모건에서 작년인가 올해 총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좀 찾아내진 못했는데 그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 내용대로 따르자면은 여자들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소비합니다. 괜히 질레트에서 그런 식으로 남성 혐오 광고를 낸 게 아니에요. 괜히 기업들이 그 사상에 찍도 못 쓴 게 아니에요. 괜히 방송국 PD들이 여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괜히 여자들 눈치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회에서 지금 Rise of Sheconomy라고 합니다. 소비의 주도권조차 여성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남녀 임금 격차의 환상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을 때 댓글에 어떤 분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다뤄주셨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버는 돈이 남자가 더 많고 적은지는 논란거리지만 무조건 확실한 거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결정권자 그것을 사용하는 권력은 여자들이 명실상부하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봐요. 여자들이 배타적 측면을 의존할 필요도 없죠. 3분의 2가 과체중이야. 그럼 불닭볶음면 그 사상이 여자들을 기고만장하게 에고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사귈 만한 여자들은 30%밖에 없는데 걔네들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에 디폴트적으로 그 사상이 장착이 돼 있어. 물론 그 마일로 요노폴리스가 얘기했듯이 이제 서구권 사회에서 당신은 그 사상 F를 시작하는 그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여자들이 아니요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회에서조차 이제 그 사상 하면은 막 머리 쇼컷 해가지고 막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막 그런 거리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이미 박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no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저는 그 사상이 아닙니다 얘기해도 이미 사회가 그 사상이 디폴트가 돼버렸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조만간 다룰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나마 쓸모있는 여성 30%도 이미 기본적으로 오염이 돼 있다고요. 그 세상에 의해서. 근데 그 와중에 SNS와 데이팅 어플이 그 여성들로 하여금 선택의 엽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 여자 대비 들이대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특정 여자 대비 들이대는 남자들이 너무 많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줄게요. 저도 이제 영화과였잖아요. 학생 영화 찍어도요, 여러 배우 지망생분들이 다 지원을 해주십니다. 지원서가 엄청 많이 와요. 그만 알지, 나도 배우 지망생이니까. 근데 나도 추려야 될 거 아니야. 1차에서 추리는 거 되게 간단해요. 정말 작은 티끌이라도 잡아냅니다. 작은 티끌. 심지어 저는요, 첨부 파일에 그 배우의 이름이 안 적혔다는 이유로 잘라낸 적도 있어요. 왜냐면 몇십 명을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정리해서 맞춰. 나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자들이 나쁘고 여자들이 사악해서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내가 영화마을에서 비디오 빌려봤을 때, 나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 차분히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엄마한테 영화 내용이 뭔지 블라블라블라 저녁 시간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랑 다르게, 지금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은 보다 끊고 뭔지 내용이 기억도 안 나고 선택의 역설이 발생해버린 거야. 데이팅 어플 시장에서, 섹슈얼 마켓에서 선택의 역설이 발생하니까 여자들이, 여러분이 진국이고 괜찮은 남자더라도 여자가 당신을 맛볼 시간이 충분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 수많은 그 접근, 그 남자들이 한 50명, 100명 된 남자들이 접근해서 뭘로 학살을 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룩이죠, 룩. 키. 6foot tall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미국 기준으로 170 후반, 180이 안 된 남자들을 그냥 학살해버려요. 그럼 170 중반 되는 남자 중에 알파 메일이 있어도 잘려요. 예를 들면 톰 크루즈가 들어가면 잘리는 거야. 왜냐면은 미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제 친구들 보면은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은, 여자애든 남자애든 간에 그런 거는 막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데, 미국은 아니라고요. 미국은 틱톡 신났어요. 진짜 미국 사회가 진짜 망조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틱톡 그 비디오 컴플레이션 비디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요. 미국 사회가 망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야. 이게 중국이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틱톡을 개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니까. 그 정도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 시장이 지옥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믹타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브먼트. 믹타운은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가끔 이제 댓글에 제 영상 보시고 아이고 나는 2D나 봐야겠다 하는 그런 재밌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재밌게 넘기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유머 좋습니다. 뭐 존중하고요. 블랙필 이꼴 믹타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믹타우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냥 여성을 절식할게요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절식하고 마는 거잖아. 운동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믹타우 무브먼트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자들이 몸값이 너무 거품이 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천정부지를 치솟다 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얘기했죠. 섹슈얼 마켓 밸류에서의 화폐는 관심이라고 했죠. 베타들이 주는 관심은요, 그 여자를 살 수는 없지만 그 여자의 몸값을 올려놔요. 마치 경매에서 비딩을 계속하면은 경매 물품이 올라가지만 이전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한테 관심은 화폐고 여자들한테 관심은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근데 베타남들의 관심은 베네수엘라 화폐 같은 거지만, 알파남들의 관심은 달러, 유로화 같은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타남들의 화폐들이 모여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버블, 여자의 몸값에 버블을 발생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막 DM들이 쏟아지고 그런 것들이 쏟아지니까요, 베타 오비터스, 그 자기 주변을 도는 베타 위성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 과대망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SNS와 스마트폰 시대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고 이렇게 많은 베타 오비터들을 거닐 수 있는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연애 시장에 있어서 충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 몸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말도 안 되게 가격을 후려친다? 그럼 수요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이콧 해야지. 수요를 끌어내려야지. 그래야지 공급이 딸려 내려오죠. 그래서 믹타운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개고생, 내 청춘 다 갈아 넣어서 내가 이렇게 돼서 고장 만나자고 한 여자가 이렇게 인타이틀된 이런 과대망상에 빠진 이런 정신 나간 여자야 된다고? 몸도 날씬하지 않고? 믹타워 하지. 나 같아도 믹타워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 룰지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연애 시장이 세계화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특히 롤로타마시에 따르면은 베트남, 필리핀 남성들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남아에 계시는 우리 필리핀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신장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서양 남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영어를 잘하는 국가들, 미국 서양권이 아닌데 영어를 퍼스트 랭귀지로 쓰거나 기본적으로 그런 세컨드 랭귀지로 쓰는 나라들은 영어가 되니까, 그 나라 그 도메스틱에 있는 알파걸들, 제가 말하는 알파걸들은 그 섹슈얼 마켓에서의 알파걸 얘기하는 겁니다. 리사수 이런 분들 말고, 도메스틱에 있는 그런 잘나고 핫한 90등급 여자들이 해외로 나가요. 왜냐면 SNS나 이런 걸로 소통하면 되잖아. 데이팅 어플로 소통하면 되잖아. 그래서 비행기 티켓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남자가 비행기 티켓 보낼 수도 있다고, 아니면 남자가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남성들이 저기 바다 건너 외부 남성한테 시장을 뺏기는 거예요. 침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롤로타마시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호소하는 남성들이 있대요. 지금 필리핀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레드필 지식을 지금 필리핀 남자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고 이렇게 호소한 남자들이 있대요. 최근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FTA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물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시장이 개방이 된 거야.
그 뚝이 무너진 거야, 뚝이.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 체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국평호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사회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분들이 다 영어를 아주 다 유창하게 잘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쩌면 이게 어떤 이렇게 한국의 연애 시장이 이 연애 시장의 세계화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는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 룰지로 멤버 중에 존 있잖아요. 존 모던 라이프 데이팅 그 운영하는 존이 하는 말이, 존이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존이 걔야. 그 뭐지, 미국은 됐고 젊은 남자들은 미국에서 나가라고 한 걔가 걔예요. 걔는 진짜 미국에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야. 걔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그 로컬에 사는 여자애들은 되게 페미닌하다, 여성스럽고 좋다, 미국 여자들과 다르다, 여긴 정상이다 얘기하는데, 근데 미국물 먹고 온 일본 애들은 다 맛이 같다, 미국 여자들이랑 똑같다, 다 인타이틀 돼 있고 과대망상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제 그 룰지로 있는 멤버들이 이제 낮에 데이팅 그 데이 게임 하잖아요. 헌팅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옛날에 저희가 여자들 만나고 그랬을 때는 이제 20살 초중반 한참 오빠 번호 뭐예요? 라고 여자가 먼저 물어보면 최소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나랑 사귈 건 아니더라도 얘랑 그래도 알고 지내고 싶은데, 그 번호의 교환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요. 옛날 피처폰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저는 몰랐는데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요, 번호를 따거나요? 그럼 번호는 그냥 캔디라 표현해요. 캔디. 그냥 주는 거래요. 차단하면 되니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자들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본대요. 너 인스타 아이디 뭐냐고. 지금 약간 한국 남자들 약간 좀 식은땀 나지 않아요? 인스타를 왜 물어보지? 특히 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어요.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긴 해요. 내가 뭐 레퍼런스 보려고 몇 개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어서 인스타 아이디가 있기는 한데 내 건 텅 비었어요, 거의. 왜 물어보냐면요, 이 인스타그램 플랫폼이 이게 바둑판 모양이잖아요. 이게 사진 이력서예요, 사진 이력서. 여자들이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가 남자의 프레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가고 싶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남자의 프레임을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이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남자의 멘탈과 그런 스타일, 그런 성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요, 그거의 절반을 보여줘요. 외적인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남자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평소에 뭐 하고 다니는지, 취미가 뭔지, 무슨 피규어나 모으는 그런 취미를 하는지, 아니면은 되게 힙하고 핫한 그런 요트타이 같은 멋진 레저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남자가 만나는 동료 남자들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그런 사회적 지능도 보고, 얼마나 인싸들이랑 놀고 얼마나 파리피플이랑 놀고 얘가 잘 노는지, 얼마나 재밌는 친구인지. 그리고 이것도 봐요. 소셜 프로프. 이 주변에 얘를 팔로우하고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은지. 이 소셜 프로프, 제가 금발이 너무해 많이 비유했죠. 여기 욕망에 지나는 책에도 나와요. 내가 말한 것들이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게 와서 너무 좋아. 남자들은요, 평균적으로 주변에 남자가 많은 여자를 낮게 봅니다. 높은 등급을 안 줍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자들은요, 주변에 예쁜 여자가 꼬인 남자를 높은 등급을 줘요. 이거를 그 시스터후드 모랄레스라는가? 시스터후드라고 그래. 시스터후드, 자매 연대. 여러분이 여초 사회 보면 되게 연대 잘하잖아요, 남초보다. 그 자매 연대입니다. 자매 연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가 왜 자매 연대를 하는지는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했죠. 원시 시대부터 왜 그렇게 하는지.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빌리지 하나,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 해서 시작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자매 연대를 하는 기능 중 하나가 소셜 프루프. 자매들아 도와줘.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매들이 선택을 한 것을 보여줘. 이거예요. 물론 이 자매 연대가요, 완벽히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자매 연대가 잘못 작동돼가지고 좋은 남자를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그런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자매 연대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하진 않는 게요, 여자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파괴해버리겠어 하고 일부러 물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제가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건 뭐 지금 자매연대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매연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변에 얼마나 핫한 여자들이 꼬여있나, 얼마나 많은 핫한 여자들이 팔로워를 하나, 이것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롱머니 스테러스 게임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스테러스, 지위도 볼 수 있죠. 지위. 그 지위를 뭘로 봐요? 이 남자가 얼마나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갖고 있나, 얼마나 소셜 인플루언서인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뭘로요? 팔로워 숫자로 보는 거예요. 팔로워 숫자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여자들의 하이퍼거미 필터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 미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꼬시면 인스타그램 아이디 달라고 그래요. 남자가 단기적으로 뭔가 속일 수가 없거든. 돈 많은 척 할 수 없고 잘 나간 척 할 수가 없거든. 지금 이 얘기 들은 한국 남자들 등골이 서늘하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은 한국 여자들은 오, 인스타그램 했을 거야. 왜냐면 하이퍼거미 본능 필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룰지루에서 그 인스타그램이 새로운 데이팅 어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믹타운 운동이 생긴 겁니다. 80%의 미국 베트남들한테 미국 연애 시장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믹타운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믹타운 운동이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여자는 충직한 베타, 여기서 베타는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메가. 충직한 오메가랑 사느니 차라리 알파의 첩이 되겠다, 알파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끔 나한테 와가지고 남자도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거든요. 남자도 최고를 추구하거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좀 남자한테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어요. 여자한테만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알파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양보다 질이거든. 그리고 하이퍼거미 본능에서 말하는 그리고 레드필 지식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은요. 80%의 여성이 20%의 남성을 좋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100%의 여성이 20%의 남성을 추구한다가 레드필에서 말하는 여성의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필 무브먼트, 블랙필 운동은요. 여성의 몸값을 낮추는데 크게 동조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점점 결혼은 이제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최소한 엘리트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블랙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왜 그렇게 믹타오 운동이 미국에서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확히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한국이 좀 압축을 해서 따라가요. 예를 들면 그 사상 운동을 보면 딱 보여요. 미국이 훨씬 더 길고 장기적으로 펼쳐졌거든요. 그 사상 운동이. 근데 한국은 되게 압축적으로 따라갔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연애 시장의 변화가 한국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일어났는가, 또는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어떤 이거에 대한 방비가 돼 있나, 방파제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뭐 논의들 뭐 댓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졌으므로 마치겠습니다.